요새 대출이 묶이니까 이제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매수세도 좀 많이 줄었고, 그리고 월세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전세보다 월세로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난 이유는 다름 아닌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날린 피해자들이 여기저기에 속출하니까 전세에 대한 나름의 이 불안감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 보험의 보증 그 한도도 90%에서 80%로 내려가고 점점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내몰리다 보니까 그런 이제 걱정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일수록 전세 보증금으로 돈이 왕창 들어가 있는 것보다 보증금 적게 넣고 월세를 꾸준하게 넣는 게, 그게 차라리 언제든지 계약 만료한 이후에 빠져나오는 것도 그게 좀 가볍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해가는 모습인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세입자들 입장에서는요, 실제로는 비용이 더 나가는 겁니다. 전세는 전자금 대출 이자도 싸지만 또 목돈이 들어가 있는 그걸 이제 발판 삼아서 나중에 집을 사는 그런 중간 과정으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월세를 내게 되면 매달 이 비용으로 빠져나가고 쌓이는 게 없죠. 반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계속 주는 건 사실 자산이 늘어나는데는 집값이 오르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주게 되면 꾸준한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 소득이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각각 어느 입장에 있냐에 따라서 이제 처지가 달라지는 거죠. 참 희한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죠. 우리가 시위 현장에서도요, 한쪽은 경찰, 한쪽은 시위대다라고 하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그 시위 현장을 바라보는 생각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경찰 쪽에 서면은 저 시위대들이 무자비하고 사회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게끔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또 시위대에 속해 있으면 저 경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주장들을 막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다, 나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항상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각각 제각각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부도가 난 이제 뭐 대형마트, 노조에 속해 있는 사람, 그리고 일반 저직급, 저임금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되게 어린, 되게 젊은 직원들, 그리고 40대, 50대 차부장들, 연봉이 8천, 9천, 1억, 뭐 1억 몇천 받는 데 해당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H라고 하는 그 대형마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제 점주들 있잖아요. 식당이든 아니면 각종 프랜차이즈든 여러 가지 이제 매장을 샵인샵 개념으로 임대해서 들어가 있는 점주들 입장, 고객 입장, 여러 이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볼 때 제각각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만 보고 뭐가 옳다, 틀리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고민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뭘 좀 더 고민하고 어떤 걸 좀 더 챙겨 나갈지에 대해서는 잘 좀 따져봐야 합니다.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바꿔나가고 개선시켜 나가고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만들어 가야겠죠. 다듬어 가야 될 겁니다. 참 여러 가지 고민들,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뭐가 잘 되면 좋겠고, 뭐 잘하면 좋겠고, 별일 없었으면 좋겠고, 좀 안정적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의 우리의 경제 상황은 안정적이지 못하죠.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불안하니까,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그럴 겁니다. 전세 사기범들이 처벌을 여전히 약하게 받고 전세 사기를 쳤는데도 그에 대한 죄책감도 없고, 기존의 정부에서 전세 자금 대출 왕창 해주고 보증도 확 왕창 해주고 또 집값이 올라가게끔 펌프질하고 분위기를 조장했기 때문에, 그런 밑판을 깔아줬기 때문에 그런 사기꾼들이 활개쳤던 거죠. 아예 그런 것들을 징벌적 배상으로 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피해를 예를 들어서 5억을 냈다, 그러면 한 15억 정도 배상을 할 수 있게끔 그 사기범은, 그 사기범 개인뿐만 아니라 뭡니까, 연좌제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연대 책임으로 부부에게 책임지우고요. 그 빚에 대해서는 자식들에게까지도 일정 부분 감당할 수 있게끔 법을 좀 엄격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런 일을 저지르겠냐라는 겁니다. 한번 잘못 걸리면 한번 잘못 사기쳤다가 인생이 일가족이 다 망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해야 그런 짓을 안 벌릴 거 아닙니까? 법이 엄격해야 되는 데 있어서는 솜방망이처럼 허술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폐악질들이 벌어지는 거고 사회 현상 자체가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아마 바뀌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에서 집값을 끌어올려서 그걸로 경제 성장률을 메꾸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된 겁니까? 집값 왕창 올리고 전세가 올라가고 매매가 올라가고 각종 이제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 더 늘어나고 집값이 또 이제 조정받으니까 와르르 또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좀 더 고민하고 어디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가, 지금의 상황이 많은 어려움, 많은 고민들을 사람들이 토로합니다. 오죽하면 월세를 선호하겠냐라는 겁니다. 월세를 계속 사는 한 주거에 대한 안정은 갖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요. 지금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제든 각자 자신의 처지에 맞게 뭔가를 대응하며 사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조금 더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거죠. 고민스럽고 답답하고 뭔가를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뭐가 조금 더 필요할지 뭘 좀 더 갖춰 나가야 될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가야 할 겁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수월하지 않다라는 거죠. 조금 더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는 건 만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살고 있던 지역에서 전세 재계약할 시점이 됐더니 전세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월세로 가려고 했더니 월세 비용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좀 더 허름한 곳을 찾아야 되는데요. 좀 더 외곽으로 밀려나든지 아니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든지 혹은 주거 비용, 월세를 부담하면 다른 것들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겠죠. 참 씁쓸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좀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더 빡빡해진다, 더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가득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상황들은 점점 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지 더 좋아질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대응하며 살지를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비하고 대응하고 산다라는 건 결국 뭡니까? 아끼고 절약하고 주어져 있는 일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성과를 더 내는 거.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